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두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탄식을 내뱉으셨고 내년에 반드시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통계를 왜곡하고 자화자찬을 거듭하는 수법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지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민생 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재갈법 관련입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반헌법적 고의 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 차단 청구권 시설 등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대하여는 UN 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면서 오히려 더 위헌적인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또 입증 책임도 여전히 언론 쪽에 전환시켜 놓은 채 언론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의 추정 조항은 문구만 달리하였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수정안이라고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역시 기존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또는 5천만 원 중에서 많은 금액, 다액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 5배에서 3배로 금액을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수정안대로 한다면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업과 관련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특정 언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이 후보의 태도입니다. 만약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되어 보도를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권력층이 선호하는 이현령, 비현령식 기준에 따라서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고회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어제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외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반일련적 만행을 거듭 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이 있게 한 달여 전인 지난해 광복절에 헌법 10조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실종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의 실종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유족을 면담할 당시에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종 좌표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피해자의 채무, 부채를 부풀려서 발표하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결과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해경청장은 사과는커녕 국민의 알 권리 차원자라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의 이러한 인격살인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말하기를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1년이 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과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 활동 작업을 전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울조는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각력,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릴수록 그 대북 굴종적 사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 교체의 열망만 높아질 것임을 경고합니다.